세월의 그림자가 그리운 오래된 저택. 그곳에서 시작되는 유산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 욕망과 배신. 그리고 진짜 사랑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한 통의 전화가 조용했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도시의 명문가로 군림해온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천문학적인 재산을 쌓아올린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양옥집. 마당 한편에는 100년 된 은행나무가 황금빛 잎사귀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박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소에는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박 회장의 조카 박민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그는 눈에 탐욕의 불꽃을 태우며 저택 문을 두드렸죠. 삼촌,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그의 말투는 슬픔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유산 분할을 그려보고 있는 게 분명했죠. 두 번째로 도착한 것은 박 회장의 사촌 동생인 박영희였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검은 한복 차림의 그녀 눈에도 욕심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벌써 저택 내부를 훑어보며 재산 규모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박 회장의 먼 친척인 박준호였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다른 이들보다 한 수 위라고 자부하며 법적 지식을 무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법적으로 보면 상속 순위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죠. 이렇게 세 명의 친척이 저택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여사였죠. 김 여사는 박 회장이 젊었을 때부터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가정부였습니다. 주름진 손과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박 회장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아파서 드러누웠을 때도 밤잠을 설쳐가며 간병했던 것이 바로 김 여사였죠. 여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친척들은 김 여사를 대하는 태도도 냉랭했습니다. 그저 고용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박 회장의 방을 정리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그리울 거예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 본격적인 상속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친척은 박 회장의 서재에 모여 앉았죠. 삼촌 재산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박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수백억 원어치, 그리고 예금, 주식까지 합치면 와, 박영희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언장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삼촌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세심한 분이었는데. 박민수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박영희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를 불러 물어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서. 하지만 친척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 여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친척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박민수는 은밀히 박영희를 찾아갔습니다. 누나, 우리끼리 먼저 이야기해봐요. 준호 변호사가 법적 지식이 많으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박영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혈육적으로는 더 가까우니까. 하지만 박준호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김 여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전에 박 회장이 친척들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김 여사,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분쟁이 격화되면서 각자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민수의 치부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평소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채까지 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박민수는 초조해했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하면 정말 파산할 처지였거든요. 박영희의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야. 그녀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변호사인 박준호는 가장 교활했습니다. 법적 지식을 이용해 다른 상속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위조 문서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내 편이야. 이번엔 내가 모든 걸 가져야지. 이렇게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욕망과 절망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김 여사만이 유일하게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함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매일 아침 김 여사는 박 회장의 영정 앞에 차를 올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요즘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친척분들이 모두 와 계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녀는 박 회장과 함께했던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김 여사는 갓 20살의 어린 처녀였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시골, 처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정부뿐이었죠. 박 회장은 당시 30대의 총각이었습니다.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죠. 김양, 이 집을 부탁해요. 내가 집안일은 정말 서투르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에는 가족 같은 정이 생겼죠. 박 회장이 아플 때마다 김 여사가 간병했고 김 여사의 고향 소식을 박 회장이 함께 걱정해줬습니다. 명절 때 혼자 있는 박 회장을 위해 김 여사는 고향에 가지도 않고 함께 지냈죠. 여사님이 있어서 이 집이 집답네요. 박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한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준호가 서재 책장을 뒤지던 중 오래된 책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이죠. 유언장이야. 그의 외침에 모든 친척들이 달려왔습니다. 봉투에는
박의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박 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리 열어봐요. 박민수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신중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공증인을 불러서 공개해야.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내용부터 확인해봐요. 박영희가 성급해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유언장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30년간 나와 함께 해준 김 여사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게 가족이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준 사람이다. 김 여사야, 고마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 친척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이 가정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게 말이 돼요. 가정부에게 모든 재산을. 박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유언장이 위조된 걸 수도. 박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변호사답게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필체, 도장, 종이의 상태,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건 진짜 유언장이야. 그의 말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들은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이 왜?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회장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말이 안 돼. 가정부가 어떻게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박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분명 뭔가 조작된 거야. 김 여사가 삼촌을 속인 게 틀림없어. 박영희도 격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김 여사가 박 회장을 현혹해서 유언장을 조작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계획한 거구나.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던 거지. 하지만 김 여사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친척들은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법정 다툼을 시작했죠. 박준호가 앞장섰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정신적 강요나 사기 가능성을 따져봐야 해요. 박민수와 박영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가정부가 삼촌을 조종한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주치의가 증언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완전히 온전하셨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셨죠. 박 회장과 거래했던 사업 파트너들도 증언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김 여사를 얼마나 가족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심지어 박 회장이 몇 년 전부터 김 여사를 위한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박 회장은 여러 번 유언장 작성을 상담했고 매번 김 여사를 주상속자로 지목했던 것이죠.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친척들의 진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민수의 빚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는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삼촌 생전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나요? 김 여사 측 변호사의 질문에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실패로 가정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상속 재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박 회장님이 병환으로 고생하실 때 한 번이라도 병문안을 오셨나요? 이 질문에도 박영희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가장 뻔뻔했습니다. 법적 지식을 이용해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직무윤리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죠. 반면 김 여사에 대한 증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박 회장님이 아프실 때 밤새도록 간병하셨어요. 본인 고향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실 정도였어요. 명절 때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혼자 계신 박 회장님을 위해 남아 계셨죠. 법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증언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가족 같았어요. 제게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잃었거든요. 회장님도 혼자셨고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이 감기만 걸려도 제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힘드실 때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돈을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거든요.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거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것도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라며 잘 관리해서 의미 있는 곳에 써야겠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박 회장의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하며 김 여사가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인정합니다. 친척들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언 강요나 사기 등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의 30년간의 헌신이 인정받았던 것이죠.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헌신과 박 회장의 감사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친척들은 절망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박영희는 가정 파탄을 맞았으며 박준호는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탐욕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김 여사의 첫 번째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이 집은 그대로 보존하겠어요. 회장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그녀는 저택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박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혼자서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저처럼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 여사는 고아원, 양로원, 장학사업 등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을 위한 복지 재단을 만들었죠. 그녀 자신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저택의 작은 방 하나에서 박 회장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지냈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의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진정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죠.
반면 욕망에 눈이 멀었던 친척들은 제각각 불행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박민수는 빚에 허덕이며 초라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박영희는 가족들과도 등 돌린 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변호사 자격을 잃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가족인데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는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박 회장의 정신도 계속 이어져 나갔죠. 어느 날, 한 기자가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모시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요. 그렇다면 왜 회장님께서 부인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김 여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심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계산이나 욕심 없이 그냥 마음으로 대했으니까요. 한편, 몰락한 친척들 중에서 박영희만이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김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했어요. 김 여사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여사님이 삼촌을 얼마나 진심으로 모셨는지. 박영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여사님처럼 삼촌을 진심으로 대했다면.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진심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영희는 그 후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늦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박민수와 박준호는 여전히 원망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반성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여사에게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도움 구하원 아이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복지재단의 직원들, 이들 모두가 김 여사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거든요.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을 때 김 여사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거라. 이럴 때면 김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박 회장도 이런 기쁨을 원했을 거라고 말이죠. 고아원 아이들도 김 여사를 찾아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 잘 지냈니? 이런 순간들이 김 여사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박 회장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는 김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가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처음엔 그냥 일 잘하는 가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다. 오늘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김 여사가 밤새 간병해줬다. 친어머니라도 이보다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한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친척들은 평생 한 번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고, 김 여사는 매일 내 건강을 걱정해준다. 결정했다. 내 재산은 김 여사에게 물려주겠다. 그녀야말로 진짜 가족이니까.
이 일기를 읽으며 김 여사는 박 회장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인정이었던 것이죠.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닌 사랑의 정신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친척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김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김 여사는 박 회장의 저택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그 집의 진짜 주인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박 회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김 여사 같은 사람이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유산과 진짜 상속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